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순서 주간 이슈픽 코너입니다. 김희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픽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 민주당 이재명 대표 이야기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먼저 번에 있었던 그 다른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일단 좀 다른 결과로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결과가 나오면서 한시름 덜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습니다. 네. 이때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에 있었던 재판 결과가 중요했습니다. 만약에 유죄가 이어서 나온다면 비명계를 주축으로 한 리더 교체론까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무죄를 받으면서 한시름 덜게 됐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자신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대표의 관여 증거가 부족하고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증교사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고 나온 이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그런 정치면 좋겠습니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합시다. 네, 하지만 아직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재판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직 많은 재판이 남아 있어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논란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현재 이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비리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사건 이렇게 묶어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지난 19일 검찰이 또 다른 사건으로 이 대표를 기소하면서 재판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고 법인카드를 비롯한 경기도 예산을 샌드위치와 과일, 식사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1억 653만 원을 배임했다며 기소했습니다. 이처럼 3개 재판이 더 남아있는 데다 앞서 1심 선고가 난 2개 재판도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결국 모든 사건이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이슈픽 바로 가보도록 하죠. 네, 자중질환. 이 사자성어는 같은 편끼리 내부에서 싸우는 모습, 그걸 이제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네.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이 3주째 이어지면서 친윤계와 친한계 간의 계파 싸움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 쟁점이 어떤 건가요? 네, 먼저 이 논란이 왜 생겼는지부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글이 반복적으로 올라왔는데 네. 마침 전산 오류가 일어났고 그 사이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비방글의 작성자가 한 대표의 가족 이름이더라라는 게 논란의 핵심입니다. 이를 두고 친윤계에서는 당무감사와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며 한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데요. 반면 친한계는 익명이 보장되는 당원 게시판의 글을 사후 검열해서는 안 되며 당대표 제거를 목적으로 한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한 한 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누가 썼는지 밝혀라, 색출해라 라고 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할 수 없는 발상이고, 게다가 최근에 문제를 제기하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대개 명태균 리스트에 관련돼 있거나 김대남 건에 나왔던 사람이거나 자기들 이슈를 덮으려는 의도도 보이고요. 네, 한 대표는 익명 게시판에 글을 누가 썼는지 색출하는 건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럼에도 논란이 뭐 가라앉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점차 더 확산돼서 이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인데요. 네. 이 김민전 최고위원은 공개석상에서 팔동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당원 게시판 논란과 관련해 한 대표와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이 8명인 걸 겨냥한 표현입니다. 그러자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김 최고위원이 본회의 도중 잠든 모습이 찍혀서 지난번에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공개석상에서 잠민전이라는 얘기를 해도 되냐며 역공을 했습니다. 또 신 부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고모가 한 대표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썼다며 공세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그러자 김 여사의 고모는 자신의 SNS에 한 대표의 가족이 먼저 김 여사에 대한 비방글을 썼는데 그건 표현의 자유고 자신이 쓴 글은 문제가 있는 거냐며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한 대표는 친윤계가 다수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당 차원의 조치를 시사하면서 압박했는데요. 이처럼 갈등이 확산되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일부 사안이 수사 중이라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공개적인 논쟁을 자제하고 냉각기를 갖자고 중재에 나섰습니다. 네, 원래 이제 네이밍을 붙이는 건 당대 당의 이제 싸움에서 많이 나오는데 네. 당내 상황에서 나오고 있는 건 아주 극히 이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픽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상설특검 시동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어제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이 여당 몫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네.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네,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우선 이 관련 법안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법안은 이제 지난 2014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제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면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검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별도의 특검법을 발의했지만 번번이 거부권에 막혀 실패했는데요. 그래서 꺼내든 것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상설특검이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여당의 추천권까지 배제한 겁니다. 이번에 통과된 규칙 개정안을 보면 대통령 또는 대통령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사 대상일 경우 특검 후보 추천이 구성해서 대통령이 소속됐던 정당의 추천권을 배제하고 소속 의원 수에 따라 비교섭 단체 2곳에서 1명씩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기존의 국민의힘 목 2명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각 1명씩 추천권을 갖게 된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 총 7명 중에 4명이 야당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모두 그러면 야당이 틀어지기 위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반대했지만 의석수에 밀려서 이 처리를 막을 수는 없었고요. 특히 이번 규칙 개정안은 이미 제정된 법률의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국민의힘 목 그 2명을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이제 추천권을 갖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예상할 수 있는 건 의석수 때문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비교섭 네. 단체 의석수 때문이죠. 네. 실제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제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달 8일에 이미 제출을 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 3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 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명태균 게이트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해서 다시 한번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시기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재표결에 붙여지는 다음 달 10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야당에서 주도하는 상설특검이 원만히 가동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이내에 1명을 상설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서 그대로 공전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 임명 거부에 대한 관련 규정도 없어서 강제할 수단도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민주당은 여론전을 통해서 특검 수용을 압박할 것으로 보이고 반대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 위한 수단이라며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통령이 3일 이내에 임명하지 않고 계속 이제 임명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때에 이제 야당은 위헌이다라는 그렇죠. 입장이지만 딱히 그럴 상황에 대한 대안을 이 법안에서는 규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계속 그대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슈픽은 무죄가 나온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과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그리고 상설특검법 규칙 개정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주간 이슈픽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희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